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1일 신박사의 장방한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강세 마감했죠. 네, 미국장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 뭐 한국 증시도 반도체 주식 또 이제 테슬라 이제 호실적 발표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까지 같이 또 상승세를 좀 견인하는 형태가 됐고, 아시아권 증시도 오늘 대만 증시 중심으로 좀 강세였고 나머지는 좀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반되는데, 어쨌든 뭐 실적이 좋은 어떤 기업, 업종 중심으로 최근에 또 기술적 반등을 좀 이뤄내는 형태가 되고 있고, 어제 좀 설명드렸던 루닛, 공모에 이제 굉장히 좀 소외됐었던 그런 루닛이 이제 오늘 상한가 갔는데요. 이제 그런 거죠, 결국은.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뭐 그런 인식을 좀 확실히 좀 가져다 준 그런 형태였던 것 같고, 그 현대차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근데 이제 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단순히 이제 2분기 이번에 이 지나간 실적이잖아요. 지나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거는 주가를 이제 논하는, 또 이제 전략을 세우는 측면에서 그렇게 중요도는 이제 높지는 않습니다. 향후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지.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는데 좀 주의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가져보면서 오늘 장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0.93% 상승해서 2409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 6.3조니까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낮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오늘 상승 종목 수가 한 2배 정도 많은데, 하락보다 560 종목. 그리고 이제 코스닥 증시가 0.5% 상승해서 795포인트. 거래대금은 이제 6.9조, 뭐 평균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상승 종목 수가 2배는 많았습니다. 상승 흐름을 좀 보인 그런 형태였는데, 오늘 수급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400억 순매수, 기관은 1,100억 순매도,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은 640억 순매도, 기관은 300억 순매수, 외국인은 4,300계약 선물 순매수 해서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제 현선물 동반해서 순매수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도였던 것 같고,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이 조금 떨어졌네요. 53조 수준. 신용융자 잔고는 최근에 이제 지수 좀 올라오다 보니까 18조 수준으로 좀 평가 잔액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좀 강세였죠. 1.5%. 빅테크 중심들 이제 빵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1.5% 강세. 그리고 다우랑 S&P도 소폭 상승. 오늘 니케이 증시도 0.4% 상승했고요. 일본은 지금 부양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적으로 약간 좀 리스크가 감소한 부분이, 러시아가 이제 가스 공급을 재개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글로벌 에너지 불안감이 굉장히 좀 위협을 주고 있잖아요. 유럽 경제 초토화실 게 있거다, 뭐 이런 비용 땅 늘어나면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위기였는데, 러시아가 뭐 공급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홍콩하고 오늘 상해 증시는 1% 내외 정도 약세였고, 대만이 이제 역시나 반도체 중심의 이제 지수다 보니까 1.3% 강세. 최근에 바닥권 탈출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은 이렇게 좀 되고 있고, 근데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낙폭과됐고 또 이격이 벌어져 있는 거를 좀 되돌리는 그런 차원의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데, 어쨌든 약세 국면에서 반등 국면에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공격적인 어떤 전략을 펴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제가 볼 땐 좀 현명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S&P 지수도 이렇게 좀 최근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가는 어떤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좀 만들어내고 있고, 다우도 역시나 61선까지 좀 닿으면서 저점을 높이는 형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61선을 뚫어냈죠.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컨센이 낮게 잡혀 있었던 것 대비해서 좀 좋게 나온다든지 하는 실적들이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좀 최근에 연출하고 있다. 유가도 이제 뭐 크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침체로 간다 그러면 사실 유가가 여기서 이제 치고 달리는 건 좀 어렵죠. 공급단에 이제 뭔가 이제 뭐 우호적이지 않은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수요가 붙어줘야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현재 이제 침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이제 지수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좀 탈출하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의 나오고 있고요. 이격이 이제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낙폭과 대한 어떤 그런 반발 매수세도 최근에 좀 들어오는 형태로 나오는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격이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낙폭과 대한 어떤 흐름들, 또 최근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에 또 시총 크게 차지하는 또 그런 어떤 대표 주들이 또 반등을 세게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좀 상승해주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게 만들고 있는 이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이제 강세고요. 코스닥은 수급은 좀 들어오진 않지만 역시나 이제 코스피가 강세를 좀 띄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선물 쪽에서 최근에 이제 매도 쪽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은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를 하는 흐름이었던 것 같네요. 종목별로 보면요, 삼성전자 2% 강세로 이제 지수를 완벽하게 견인한 흐름들,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5% 강세로 시총 상위 중에서 이제 가장 강했네요. 그리고 삼성물산도 2% 강세로 최근에 이제 그래도 지수 대비 그래도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SK이노베이션도 2.5% 강세로 최근에 낙폭을 좀 복구하는 형태. 크래프톤도 최근에 바닥권을 탈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씩 바닥을 다지려는 형태가 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형태였고, 네이버 카카오가 그래도 최근에 이제 바닥권 탈출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가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밀렸고요. 세 번째 하락 파동 단에서 이제 다중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조금 이제 괜찮은 흐름을 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렸고, 어쨌든 최근에 다중바닥 형태를 좀 만들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바이오는 좀 약세였죠. 오늘 일동제약이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그 일본에서 이제 치료제 승인 보류됐다. 근데 이게 기술적인 측면, 차트적인 측면에서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었죠. 시세를 냈고 이제 꺾였다가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갔다가 이제 헤드앤숄더 형태죠. 여기서 이제 매도하는 어떤 관점인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진 수순을 밟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오늘 좀 바이오 센티를 좀 끌어내는 게 아니었을까. 오늘 특별한 바이오 쪽에 안 좋은 어떤 이슈는 요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고, 오늘 셀트론 그룹주도 여기에 이제 기반해서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고, 삼성바이오도 소폭이지만 반도체가 좀 강하다 보니까 수급이 좀 그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바이오 쪽에 센티가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루닉 같은 또 이제 신규 상장주는 오늘 상한가 쳤는데요. 공모가가 이제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됐었죠. 공모가 밴드를 40% 하회하다 보니까 저점 매수가 오늘 어느 정도 좀 들어온 것 같고, 뭐 나와야 되는 물량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매수세도 강력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망한 기업이 업종의 어떤 센티가 이제 어떤 구간에서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런 부정적일 때가 굉장히 또 기회입니다, 사실. 그래서 루넥 같은 기업들, 또 이제 최근에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또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낮은 어떤 밸류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뭐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제 아마 굉장히 낮은 어떤 밸류로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되려 이제 바닥권을 탈출한다는 센티 심리가 작용하면 이렇게 또 강력한 또 시세로 이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중의 손에 많이 있으면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 많으면 시세가 나기 좀 어렵다 볼 수밖에 없고요. 나더라도 이제 잠깐 났다가 다시 꺾이는 거죠. 그래서 따상 얘기 나오면 보통 이제 재미 못 보잖아요. 잠깐 반짝였다가 이제 꺾이는 흐름을 보인다는 게, 뭐 살 사람 다 산 거죠. 거기서 관심 있던 사람 다 사고,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이제 보면 살만한 사람들, 자산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뭐 부동산도 영끌을 한 그 지점대가 이제 고점을 좀 형성하는 지점이 됐는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걸 끌어와서 막 마이너스 통장 끌고 와가지고
그 사던 그 지점들, 작년에 이제 봄 여름경의 어떤 그런 지점들이 이제 고점권역을 이제 형성하게 됐던 건데, 되돌아보면 결국 이제 종목단으로 보더라도 관심이 가장 증폭돼 있고 언론 스포트라이트도 이제 가장 많이 받는, 경쟁률도 가장 센 그 지점과 그런 종목군이 다소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다,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망하지만 이런 업종 센티나 이런 굉장히 낮은 어떤 밸류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되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죠. 많았기 때문에 이제 어제도 이제 룬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중의 어떤 뒤안길에 어떻게 보면 기회들이 이제 있다는 걸 다시금 보여줬던 게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코스닥 보더라도 에코프로 BM 이제 오늘 테슬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LNF도 2% 강세. 그리고 이제 시젠 바이오가 오늘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시젠 같은 거 6.5% 빠졌고, SD팜 이런 것들도 2% 빠졌고, 오늘 동진세미캠 반도체 쪽은 좋았죠. 그래서 3%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프리카 TV도 이제 5%, 인터넷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이제 아프리카 TV 동일하게 이제 같이 빠졌죠. 개별단의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기보다는 인터넷 플랫폼이 다 같이 이제 빠졌는데 최근에 좀 저점을 다지는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이 좋았는데요. 뭐 테크인 같은 것도 7% 급등했고, 뭐 그렇게 급등한 건 아니네요. 뭐 하여튼 뭐 원익 IPS 2.9% 상승, 뭐 테스, PSK도 1%대 플러스를 좀 보이는 흐름을 보였고요. 미용 쪽에서 클래시스 같은 기업이 4.8% 강세, 루트로닉이 2% 강세를 보였고, 파마리서치는 2% 약세네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였다. 오늘 YMT는 14% 급등하면서, 이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접근을 한다면 여기서 또 슈팅이 이렇게 나오면 또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또 인적 분할을 발표했던 코오롱 글로벌이 오늘 플러스 24% 시작했다가 종가는 7% 플러스로 마감했네요. 어쨌든 인적 분할은 굉장히 좀 뭐 좋은 관점에서 이제 시도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분할 전보다 후가 이제 시총이 좀 증가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여기 중장기평 부근에서는 좀 물량이 나올 것들 저항을 좀 받는 형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어떤 시장 흐름 속에서는 사실 또 어떤 이벤트, 이제 좋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사실. 투자할 것들이 굉장히 적죠. 상승할 수 있는 것들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종목 분석 능력이 중요한 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거나 투자한다고 이게 돈 벌리는 이제 시기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한 이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는 조금 투자 공부를 굉장히 좀 높여야 되죠. 어떤 기준 하에서. 그리고 지금과 같은 또 인플레 환경 자체가 이게 쉽게 꺾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매우 높고 침체로 가고 있는 그 중간이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금리 인상의 어떤 기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실 주가가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은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그쪽에 이제 집중된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제 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로 이제 가져가서 충분히 승산 있는 기업들은 이제 계속 장기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반등이 나온다든지 하면 제가 볼 때 물량을 축소를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야기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때로는 이제 굉장히 냉철하게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분석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지수가 지금 뭐 굉장히 1년 동안 주구장창 내려오기만 해가지고
지금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만 좀 냉정하게 좀 따져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을 뭐 가감 없이 제가 분석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적인 어떤 낙관주의, 뭐 단순하게 이제 분기 단위로 좋게 뭐 실적이 나왔든 뭐 호재가 나왔다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거품 불듯이 좋은 쪽으로만 얘기 드리는 그런 뭐 전략이나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중요한 어떤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고, 이 중요한 구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낳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얘기 자세하게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면요, 오늘 LG화학이 1등이네요. 570억 정도 이제 들어왔고요. 최근에 저점을 높이면서 그리고 121선까지 뚫어내는 형태가 됐고,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와 이제 함께 같이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3.5% 290억. 이제 규모는 작아요. 동시 순매수 이제 규모는 작은데, 지금 같은 시기에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요, 순매수에. 근데 기관은 최근에 매도를 하는 어떤 경향을 보이네요. 그래서 동시 순매수에서는 삼성전자를 좀 찾기 어려운데, 어쨌든 네이버도 최근에 좀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저점을 좀 다지면서 올라오는 형태가 좀 되고 있고, 근데 역시나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또 저항을 받는 구간이 좀 나오게 되죠. 이게 저항을 60일선에서 받을지 120일선에서 받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60일선은 뚫어낸다 하더라도 120일선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지금 구간을 너무 공격적인 어떤 태세로 전환해가지고 대응하는 건 좀 아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올 구간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건데, 세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오늘 수급 들어오면서 2.5% 상승해줬고요. 기아도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주 전부 이제 수급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 이제 드릴 거고,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체크하도록 하죠. 오늘 이슈 체크는 글로벌 1위 이제 자동차 회사 테슬라와 이제 한국의 이제 1위 회사죠, 현대차 그룹의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이제 실적을 굉장히 좋게 나왔죠.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뭐 상당히 상회하는 그런 어떤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 자체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뭐 87%, 뭐 순이익은 뭐 거의 100% 증가했네요. 그래서 순이익 기준으로 보더라도 컨센서스를 거의 40% 상회하는 흐름이었고, 2분기 이제 뭐 생산 대수는 뭐 상해 공장의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작용해서 좀 줄어들긴 했지만, 뭐 차량 가격 인상한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적 컨센을 좀 높이는 그런 어떤 성과를 낸 것 같고, 월 기준 최대 생산 도달했다, 역대급 하반기를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각 증권사별로도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제 실적 보고서들, 이제 분석 보고서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다 이제 좋은 얘기들 써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향후 수년간 연평균 50% 이상의 판매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다는 기존 가이던스를 유지했다는 부분도 이제 공통적으로 좀 나와 있고요. 올해 연간 50% 이상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에는 84만 대 이상을 이제 생산을 해야 됩니다. 뭐 상반기에 목표의 한 40%를 이제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중국의 공장이 좀 제대로 가동이 돼야 요걸 좀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뭐 FSD 베타 테스터 10만 명 해서 뭐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한번 보면요. 일단은 뭐 똑같이 연간 50% 생산 증가율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6월 프리몬트와 상해 기가팩토리에서 월간 생산량 최고치를 경신했고, 신공장에서의 생산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하반기 회복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이제 실적이 좋은 부분보다는
향후에 이제 중요할 텐데요. 향후에 이제 목표한 부분들이 달성이 될지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보유분을 75% 매가겠다는 게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 글로벌 불확실성 리스크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꺼내왔는데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제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실적적인 부분은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자동차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 부분들 또 지금 생산 차질로 인해서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이제 그런 수혜를 좀 받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화됐을 경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일단은 불확실성에 좀 대비하는 차원의 어떤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 테슬라의 이제 경영진들은 또 지금 실적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좀 좋게 지금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형태 자체가 조금 계단식의 하락이 나올 때 발생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조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요 위치에서 이제 대중에게 물량을 매각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전고점을 계속 돌파 못하면서 고점을 낮추는 이런 어떤 고점의 시그널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재돌파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건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자동차 전체 업종에 대한 어떤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꾸준한 이제 수요 이제 또 확장이 이뤄질 걸로 보지만 또 판매하는 입장, 이런 어떤 테슬라라든지 현대차 같은 판매하는 어떤 입장 측면에서는 사실 이 경기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흘러가는 차트의 모습은 계단식 하락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흐름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보고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은 이제 찬사일색이고 굉장히 상반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방의 가능성이 더 높은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하락 추세의 어떤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이 아니라 향후의 어떤 불확실성, 향후의 어떤 침체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지금 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서프라이즈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래서 각 언론사별 또 이제 그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현대차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이제 자세한 이제 실적 현황에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요 부분을 좀 보는 게 필요한데요. 사실상 이제 작년 2분기 동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 글로벌 이제 자동차 수요는 일단은 감소했습니다. 12% 정도 감소했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판매 수는 이제 판매량은 감소했죠. 근데 이제 믹스 개선, 이제 뭐 SUV라든지 제네시스, 뭐 전기차 같은 조금 고가 또 이제 마진이 좀 좋은 어떤 차량 중심으로 좀 판매가 증가하다 보니까 실적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유럽 지역에서 이제 이제 성장이 좀 나왔고 인도 쪽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네요. 그리고 이제 북미 쪽에서 도매 쪽, 증가했고, 중국은 뭐 워낙 이제 그 셧다운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쳤네요. 러시아도 한 70%, 60% 이렇게 판매량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유럽과 인도, 이제 북미 권역이 현대차 그룹의 이제 현대차의 이제 실적을 이제 견인했다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중요해요, 사실. 차종별 이제 판매 쪽에서 작년 2분기 이제 100만 대 이상 팔았는데 이번에는 좀 줄어들었죠. 97만 6천 대. 그리고 이제 믹스 쪽에서 보시면 SUV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비싼 차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제 이익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호조를 좀 보였다. 그래서 여기 평가도 이제 보시면 고부가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 및 전기차 판매 호조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고부가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 지속. 이제 SUV가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사실 매출도 그렇고 이제 마진도 상당히 어떤 좋은 역할을 내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작용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향후 전망일 것 같은데요. 부품 수급 완화 및 점진적인 생산 확대 기대되나 대외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고 있다. 선진국 중심의 미출고 대수 증가로 하반기 견조한 판매 및 믹스 개선 지속 전망되고 있고, 아이오닉 5, GV60 등 판매 증가 및 이제 전기차 쪽 판매가 이제 확장되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은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실적 서프라이즈 이제 환율 부분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고, 매출액의 이제 주요 증감 사율의 환율 부분, 그리고 믹스 개선,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큰 어떤 영향을 좀 미쳤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이제 환율 부분 역시나 이제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고, 믹스 개선. 근데 이제 물량 감소 부분은 이제 다소 좀 악영향을 줬죠. 그래서 일단 환율과 또 믹스 개선, 또 비싼 차종 중심으로 잘 팔리면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 일단 초과 수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초과 수요 국면이고 또 대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나오는 대로 이제 잘 팔리고 또 이제 마진이 좋은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믹스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컨센서스를 상당폭 상회하는 그런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2분기에 냈고,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이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환율 부분도 이제 좋은 영향을 좀 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도 조금 높은 이익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고요. 재고 수준이 낮아서 하반기까지는 초과 수요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도 나쁜 그 실적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데, 하반기에 좋은 어떤 실적이 나온다면 사실 거기서 뭐 더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전략보다는 그런 국면에서는 매도 전략을 펴는 게 제가 볼 땐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 둔화, 인플레 국면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은 결국 이제 소비단의 이제 최전선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현대차도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KB증권 리포트도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이제 반도체 부족을 좀 극복한 거죠. 2분기 실적에서. 그리고 이제 환율도 이제 유리했고, 일단은 그 내부 역량 그리고 외부 역량이 모두 기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실적을 내는데요. 어쨌든 현대차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일관화 체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그 자동차 메이커 대비해서 이제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고요. 주가가 이제 최근에 보면 다른 이제 글로벌 메이커 대비해서 현대차 그룹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영향들을 미리 좀 반영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KB증권에서 얘기하는 건 또 이제 하반기에는 영업 환경이 다소 좀 불리하게 변할 수도 있다. 역시나 이제 거시경제 환경이 중요합니다. 소비단의 이제 부분이 중요한 자동차 쪽에서는 어쨌든 매크로단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충격에서는 거의 벗어났다는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3분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전분기 대비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던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거다. 상반기에는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던 또 이제 원가 상승 부담이 하반기에 좀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전쟁 및 코로나19 관련 정책 등 관련 이제 공급망 교란 리스크도 남아있다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인플레이션과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 가능성, 금리 상승에 따른 판매 부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을 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내지는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올 경우에는 보수적인 전략을 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어쨌든 테슬라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테슬라가 지금 어떤 주가 수준에서 다시 정고점을 타진하는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면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 역시도 보수적인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대부분의 리포팅이 이제 KB증권 빼고는 대부분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조금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좀 제시하는 것보다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거에 대해서 또 우호적인 어떤 시각으로
조금 바라보는 것 같은데, 향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조금 보수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 지었는데요. 조금 이제 보수적인 얘기들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시장에 대한 시각은, 좀 주의가 필요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 좀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수적인 측면과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이지, 종목 단으로 들어가서는 또 이제 구조적인 또 성장을 보이면서 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선 또 기회를 모색하면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